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조동원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운 얼굴이 도군 학생. 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네. 자기소개요. 저 취향 저격으로 4개월 만에 돌아온 조도건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참 기쁜데요. 아우, 한편으로는 또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상국형님 보셨을 때 첫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관상이 밝아. 관상이 잘 가요. 참 착한 친구거든요. 예. 영훈이보다 나. 영훈이보다 그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동원그룹입니다. 잠시. 이 동원그룹의 모기업은 1969년에 세운 동원산업으로 창업자 김재철 회장은 정부가 수산진흥정책을 추진하자 일본에서 참치 연승선인 동원호 두 척의 배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3년 아프리카 가나공화국에 업계 최초로 해외 기지를 설치했고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참치 선망선을 도입해 1982년 국내 최초로 참치 통조림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참치 어획량과 참치 가공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동원 참치가 첫 선을 보인 후 32년 만인 2014년 판매량이 50억 캔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동원그룹은 수산업뿐 아니라 금융, 식품, 포장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40여 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 4조 6,8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수산 기업인 동원그룹인데요. 네.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도군 학생, 첫 이미지 어땠나요, 좀? 누구나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네. 동원하면 참치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제가 지동원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강동원이. 강동원 선수입니까? 별명으로 이제 참치라고 이제 지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동원하면 정말 참치, 참치하면 동원이라서 이번에 그 캠퍼스를 다니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동원하면 참치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네. 저는 강동원이요. 강참치 씨. 네. 네, 빅데이터 상에는 일단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5만 1,2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동원처럼 사실 깔끔한 빅데이터가 없었어요. 연관어 동원하면 참치, 참치하면 동원, 다른 연관은 필요가 없었고요. 깔끔하네요. 마이드 참치라든지 종원, 라면 참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광고 모델로 이제 송중기 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키워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광고 모델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하는 동안 광고 모델 하고 싶어요? 양상국 씨를 네, 양상국 씨를. 꼭 그 참치 모델로 만들겠다. 왜 어떤 관련성이? 송중기 씨는 강아지상이잖아요. 예. 우리 양상국 씨. 참치상인가요? 보세요. 살다 참치상은 또 처음 봤네요. 아니 저는 꽁치 같지 않아요? 아니야. 참치 같아요. 치킨 정도면 사이즈가 이거는 괜찮다. 누가 봐도 참치상이에요. 제가 그렇군요. 볼 때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차라리 치킨 강전 아니야? 제 시선 세상이라고. 아니. 그래서 양상국과 참치를 우리가 매일매일 좀 검색을 해주면 5명이서 되겠어요? 그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요? 네, 하루에 좋은 10번씩 결과를 할게요. 안 올라오면 너희 탓이다. 나는 동원 참치만 쳐볼게. 알겠습니다. 일단 홍쌤께서 또 취준생들에게 이제 동원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채용이 뭐 작년 하반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 때도 공채가 뜰 것 같은데 의외로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동원산업, 동원 F&B, 동원 홈푸드 나왔던 직무들은 이제 영업 쪽 직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물론 기술직도 소소하게 있지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하반기에 노려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디를 다녀왔나요? 저는 이번에 동국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선남선녀가 많아서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섬녀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취향 저격으로 다시 어색해, 인사드리게 어색해. 된 조동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대학교 100주년 기념비 앞에 나와 어색하네요.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학교, 아. 대한민국 명문사학인 동국대학교에서 동원그룹과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우, 어색해. 익숙해지겠죠? 네, 여러분 제 첫 인터뷰를 든든히 이렇게 선남인가요? 지원해주러 제 고향 저분이 선남 소녀 중에 선남이에요? 예, 제 친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4학년 어, 서준휘. 경찰행정. 그룹에 소리가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외국으로 다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큰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동원그룹 하면 또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게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아, 동원 참치캔. 참치를 또 많이 즐겨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동원 학생 친구는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 쪽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기업이 동원이라면 본인은 어떤 각오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에 동원에서 진짜 일하고 싶다면 제가 그 분야에 진정한 관심이 있어서 그 제품을 어떻게 수입해서 어떻게 가공 처리하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고 기업 문화라든지 몇 학년이죠? 그런 것도 지금 4학년 마지막 학기다. 알아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 기업이 정말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진짜 만약에 입사를 했을 때도 정말 열정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동원그룹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동원그룹 딱 굉장히 이름을 선녀시더라고요. 들으면 참치가 생각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잘 저도 참치 그 정도밖에 외에 다른 모르나. 정보에 대해서 잘 아쉽더라고요. 오늘 좀 대부분 아쉽긴 참치 하죠. 이야기라서 예. 그렇구나. 아니면 뭐 그 리챔 혹시 아세요? 네. 예, 그런 것도 다 동원 제품이라고 아, 아셨어요? 그래요. 리챔도. 아니요, 몰라. 지금 알았어요. 예, 제가 동원그룹을 지금 굉장히 잘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직무를 원하시나요? 취업 준비를 어떤 직무? 조망 종합식품기업이죠. 저는 이제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실히 갈 수 있는 분야가 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로 갈 수 있는 회사가 뭐 식품 회사, 화장품 회사, 뭐 석유화학 회사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식품이랑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동국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전공하고 있는 김태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번 학기 마지막 학기 마치고 지금 약간 수료 상태에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서류 몇 개 정도 지금 쓰셨나요? 한 20개 좀 넘게 쓴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써야죠. 네, 있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13개 정도로 썼는데 지금 7개래. 제가 거의 한 8개, 9개가 지금 광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시장이 어려운데 식품 산업과 이제 정보통신 공학이 어떤 식으로 또 융합이 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일단 IT 기술이라는 건 모든 기업에 다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식품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유통이나 약간 판매 이런 쪽에서 주 이제 업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IT 시스템 관련 부분에서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직무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쪽도 그 SI 쪽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스 뭐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나 뭐 전자 이렇게 그쪽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그 아리따운 여성 두 분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뭐 공모전이나 그런 스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봉사활동은 저의 역량을 조금 발휘하고 싶어서 일본어 통역이나 번역 관련해서 봉사활동들을 조금 했었고요. 동서식품에서 주관하는 그 캐드베리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 초콜릿을 우리 학교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획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활동들도 했었는데 인천 아시안 게임 서포터즈를 했었고요. 3, 4학년이 들어가서는 이제 전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유통관리사를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이 친구하고 함께 해외 학술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쌀 가공 식품에 관한 건데 그거를 베트남에 어떻게 수출을 할지 그 수출 경로를 알아보는 그런 학술 탐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여학생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자격증이고 이게 실제로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은 통상 전공이니까요. 아마 네. 학부 때 뭐 무역 조건이라든가 통상 관련된 절차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쪽 기업들을 좀 쓸 때 통상이 좀 약해지니까 네. 내수 물류 쪽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물류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통상 전공이면 그러니까 물류 기업을 그냥 SCM 직군으로 쓰게 되면 산업부항 전공했던 친구들 중에 CPIM 자격증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 물류 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학생들은 물류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내가 이를 통해서 물류 직군으로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물류를 아예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내수 기업들의 영업 직군을 도전한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간의 소문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원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높다고 카더라. 예, 우리 신입사원이 퇴사율이 높습니까? 신입사원 자체 퇴사율이 좀 높죠. 근데 저는 이게 제 추측인데 뭐 동원이 뭐 나빠서 퇴사율이 높다기보다 통상적으로 퇴직률이 있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동원 정도 취업하는 친구들은요. 물론 동원도 훌륭한 기업인데 네. 동원보다는 더 높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으로 이제 동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동원도 훌륭하지만 또 이제 본인 좀 미련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한양대 간 친구들도 편입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카이 가려고 또 이제 편입을 하듯이 동일한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질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빠서 퇴직률이 높다기보다 아마도 그런 연유가 있지. 왜냐하면 더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못 가거든요. 예.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미련이 좀 남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동원의 여기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그동안 이제 연봉 데이터를 제가 쭉 뽑아보다 보니까 동원 연봉 사실 좀 찾아보기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대졸 초임이 한 3,500만 원 정도 됐고요. 평균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썩 높은 평균 연봉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식품업계 중에서는 삼양사의 연봉이 제일 높았습니다. 삼양이요? 예, 평균 연봉이 5,970만 원. 그래서 10대 식품 기업 중 가장 높았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CJ 제일제당이 5,700만 원, 풀머니 5,300, 롯데 칠성음료 5,000, 롯데제과 4,600, 농심 4,600, 오리온 4,600, 그 다음이 이제 동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오뚜기. 뒤에서 한 세 번째 10대 그룹 중에서는 그래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뭐 앞으로의 또 어떤 미래를 봐야겠죠. 이 동원이 더 잘 되면 또 연봉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면 취업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학교 레벨을 엄청나게 보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동원 F&B 이제 식품 유통 영업으로 들어간 학생인데 가천대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학점은 한 3점 후반, 토익은 800 초반, 네. 그리고 스피킹도 한 6급. 해외 인턴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력이라고 하면 경영학도였고요, 전공은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사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예전에 그 테크팩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포장 영업하는 아주 특수한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 뚫었던 제 여학생은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았어요. 한 27 정도 되는 나이 취업이 됐었고 전공은 상경계고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어학 점수는 한 900. 그 정도 수준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 학생인데도 좋은 기업에 취업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학교 레벨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기질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또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취향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동원의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동원 참치라면 샵 건강한 참치입니다. 예, 참치하면 오랫동안 우리 참치 캔이라는 단일 제품이 전부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라면이나 빵 등과 결합해 다양하게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일단 온 국민이 사랑하는 스테디셀러 참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참치가 사실 반찬부터 간편식까지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네. 사랑을 네.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982년에 참치캔이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참치캔 하나 가격이 무려 1,000원.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1988년도에 제가 먹었던 짜장면 값이 한 650원 정도니까 진짜요? 82년에 1,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음식이었죠. 근데 이제 1990년대를 거치면서 편의식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참치가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라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치의 변화는 뭐 여러 방면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참치 라면도 있고요. 또 라면 참치라고 해가지고 보통 라면에다가 참치를 블록처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라면에든지 참치를 곁들여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 블록 참치를 넣어서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동원 참치 삼각김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안에다가 동원 참치를 넣었겠죠. 그래서 이제 동원 참치 특징 중 하나가 잘 부서지지 않아요. 다른 참치는 약간 좀 으깨지는 게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혼밥이라든지 가정 간편식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참치 제품을 선보이겠다. 뭐 모든 업체들의 그 지향점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샵 두산 생물자원 그리고 샵 더 반찬입니다. 동원은 더 이상 참치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M&A를 그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한 거죠, 1억 6천. 네, 동원 역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M&A가 상당히 활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이제 모태라고 하면 수산 사업이었는데 이제 M&A를 꾸준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떤 참치라든지 기존 주력 상품들의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산과 식품, 포장재, 물류 이렇게 핵심 4대 사업으로 본인들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부 익스프레스를 4,2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시태그에도 있었지만 두산 생물자원, 그러니까 글로벌 생활 산업 기업으로 또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가축 사료라든지 공급, 사육 관리, 낙농, 뭐 양돈, 축산 농업 이런 전 과정의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걸 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더 반찬을 3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식품 사업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 사업에 관한 M&A도 진행을 했는데 2014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개 회사, 한진 PNC, 테크팩 솔루션, 탈루파 시스템즈 이런 포장 관련 업체를 잇따라 인수를 했고요. 베트남 포장재 기업 TTP와 MVP 역시 1,12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A 시장 인수 의향을 앞으로도 물어보고 또 더 이 M&A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 시장을 더 넓혀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홍 쌤, 그러면 동원그룹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와인 먹는 걸 즐기는데 그 치즈 안주 같은 걸 구매하려면 그 백큐브 치즈 있잖아요. 백큐브, 꽤 비싸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 한 입에 못 먹거든요. 그거 아주 한 2입, 3입에 나눠 먹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한 개씩 먹어요. 이거를 무슨 땅콩 먹듯이 바로 엄청나게 아빠는 지금 그렇게 아껴 먹는데. 백큐브 치즈가 그만큼이나 요즘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거래선 그 제품들이 다각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챔, 그다음에 개성만두, 그다음 보성 녹차, 그리고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요것도 아주 히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7.9%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한 7.7%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온라인 이 가정 간편식 시장. 이게 1인 가구들 때문에 점점점 시장이 커질 텐데 동원이 이쪽에서도 추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제품 보면 개성 왕새우 만두가 이게 아주 매출 실적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냉동 만두 시장에서 점유율을 15%대로 올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까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참치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을 1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식자재에서 국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기업 분위기가 좀 여성 복지에 대해서 좀 되게 취약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원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앞에 여자 그 학우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복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좀 승진 기회도 적고 그다음에 복지가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정말 그런가요?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게 아니냐. 과거에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 여성 임원 발탁도 좀 꺼리고 원양업 같은 수산업에서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임원을 조금은 꺼리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이제 참치업계 양대 산맥이 동원하고 사조인데 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이 2명 그동안 있었고요. 동원은 아직까지 여성 직원 임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변화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이런 남녀 차별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재정비가 되면서 여성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여성 직원을 배제한 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여성 임원도 적극적으로 등원하겠다라는 뭐 대표이사의 말도 있었고요. 뭐 앞으로는 그런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약간 회사의 약간 시작부터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남성적이라. 왜냐면 이게 예. 100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따지고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더 남성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배선장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배를 정말로 타시는데 거칠으세요, 확실히. 그리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그런데. 재한 씨하고 그럼 정반대네요. 예, 저는 어머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이 못 빼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동원그룹의 면접 과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동원 면접에서 뭐 PT 면접도 있고 임원 면접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면접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런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원도 면접 전에 재미난 게 이게 있더라고요. 선배 사원 평가.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 부장 이런 그 면접관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입사한 2년에서 4년 차 그런 선배들과의 면접을 참여한다고 해요. 이런 좀 독특한, 좀 아까 나왔던 좀 보수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채용팀의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 이거 다대다 집단 면접이 진행되고 요즘 뭐 롤플레이 면접은 많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PT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예전에 그 PT 면접장 가서 받았던 문제가 고객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뭐 이 정도 PT였어요. 아주 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단계별 제로 베이스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 단계 면접이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아요. 이런 건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1차 면접 결과, 인적성 결과, 스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걸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데 별로 알아도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는 거에 좀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학생 또 이런 데 지나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꼭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면접 제한이 보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예. 해보게요. 자, 우리 조덕원 씨,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급식과 인구 절벽으로 참치캔 사업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급식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취생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집에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걸로.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군대에 있을 때 참치 크래커라고 해서 동원 참치랑 이제 그 혜태제과 아이비라는 과자랑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출시했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치캔의 수요는 조금씩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다른 상품들과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홍기찬 선생님이 우리 방에 있었어요? 네? 면접 보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 죄송합니다. 어디 가셔야겠지? 뭐 참치 김치찌개나 아니면 이런 참치는 다른 식품들이랑 좀 이렇게 많이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다른 식으로 출시하면 그 수요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좀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불안합니까? 제가 불안한 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내가 불안한 거 혹시나 면접관이 불안하시겠어요, 설마? 제가 불안한 거는 사실은 요 근래 계속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서류 같은 거 떨어지고
불안해지면서 그 클릭을 누르는 게 가장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합격, 비합격을, 예. 불합격을.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에이, 떨어졌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몇 개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 누르는 그 순간이. 왜 본인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직 준비도 좀 덜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하고 지금. 예. 그렇죠. 자, 우리 홍기찬 씨. 복수의 시간인가요? 복수까지. 자, 급식과 인구 절벽으로 참치 캔 사업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부정적 인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참치 매출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좀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더 열심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경직이 돼 있어요. 그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또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참치 같은 생선들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 효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홍보가 더 많아지고 또 저가형 참치 상품들의 그런 수요가 늘게 되면 그런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것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뭐 어떤 상황일 때 본인이 불안한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추가 압박을 하기가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뭐 밤을 새면서 고민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그다음에 가장 주변인들한테 비난받았던 상황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가 남는 순간은 뭡니까? 이런 대화의 시작은 어떤 순간 후회가 남아요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의 스타트고 그걸 통해 컨텐츠가 나오면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상황을 노출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대화가 이제 흘러갈 텐데 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이 면접관에게 어떻게 노출시킬까? 이게 사실 전술적인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평소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꿰고 있는 동원구를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